어느 날 커피를 쏟고 엘리베이터는 눈앞에서 닫히고 매일 하나를 놓친 덕분에 중요한 기회를 잃었다. 소소한 불운들이 겹치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왜 이렇게 뭐든 뜻대로 되질 않을까? 아침에 세운 계획은 점심쯤이면 무너지고, 정성을 다한 관계는 오해로 멀어지고, 준비했던 일은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처음엔 참고 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는 어긋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번진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운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다. 삶의 본질에 닿아 있는 철학적인 질문이다. 삶은 왜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가? 그 뜻에서 벗어난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통증을 주는지 그들도 우리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철학은 시작된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게 됩니다. 내 계획, 내 감정, 타인의 마음, 그리고 미래까지도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마치 손 안에 쥐려는 모래처럼 힘을 줄수록 삶은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 로마 시대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이다. 이 한 문장은 간결하지만 삶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구분을 요청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힘. 그것이 바로 평온의 시작입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오해하거나 뜻하지 않게 기회가 멀어지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어떤 태도로 자라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연습의 장이라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그것은 내 인내심을 훈련시킬 기회이고, 계획이 어긋났을 때는 유연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바깥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끊임없이 단련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개념인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길 원했던 것처럼 살아라.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가 주어졌다면 그 하루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온 친구처럼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좋게 해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나를 단련시킬 한 장면이구나. 그 말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관계는 틀어지고 내가 세운 뜻은 현실 앞에서 번번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삶은 원래 그런 거야. 의미 같은 건 없어.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직접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뒤에 본질을 만들어간다. 즉, 우리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삶의 지도를 들고 태어나지 않았고 정해진 운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그 위에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쌓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롭다는 역설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되고 그 질문 속에서 나만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존주의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실존하는 인간입니다. 한 작가가 책 출간을 앞두고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모두가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독립 출판물을 만들었고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난 자기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실존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기일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대신 정의하지 못합니다.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당신은 또 다른 선택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써 내려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려 캘리그라피나 명언집에 쓰이는 문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단지 위로의 말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 자체를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동력으로 보았습니다. 니체는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두통, 시력장애, 신경쇠약, 그리고 정신질환의 위기까지. 그의 일상은 고통과 무기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고통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에 나는 내가 되었다. 그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단련시키고 자기 존재를 창조하게 하는 불꽃이었습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긋날 때 우리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어긋남 속에야말로 우리가 기성의 틀을 의심하고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만들 기회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은 창조하는 능력이다. 생각해보면 철학도 예술도 언제나 고통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삶, 모순되는 현실, 실패와 좌절의 반복.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안겨주었고 그 질문이 철학과 문학, 예술과 신앙을 낳았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숨겨진 의지의 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를 밀어붙일수록
그 반작용으로 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체가 말한 초인의 정신입니다. 초인은 고통이 없는 사람도, 고통을 이겨내기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더 넓고 깊은 나로 진화해가는 사람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시련을 무조건 극복하려 애쓰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는 것이 이체의 방식입니다. 이 고통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실패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니체는 고통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시기, 삶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가 너 자신이 될 차례야.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삶이 자꾸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이젠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릅니다. 반복되는 실패, 경험은 자신의 영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시도조차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재구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이건 내가 배우는 과정이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요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난 부족해. 또 실패했어. 내 길은 아닌가 봐.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면접은 아니었지만 다음 기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내가 놓쳤던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겠군. 해석의 차이는 마음의 회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유연성이라 부릅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완전히 무너지거나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유연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훈련과 연습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성장의 신호로 바라보는 연습,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 가능한 것을 분리하는 습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는 연민의 태도. 심리학자 캐롤 드웨그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 불렀습니다. 실패를 한계가 아닌 가능성의 확장으로 보는 마음. 이 마인드셋은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방향을 다시 잡느냐는 내 마음의 유연성에 달려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실패한 증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한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야 잘 사는 삶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인생도 그 계획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 생각지 못한 실패, 마음처럼 되지 않는 관계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계획을 잃어버린 채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한 걸까?
하지만 그런 날들을 지나며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를 키우는 건 뜻대로 되는 날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날들이었다는 것을. 삶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수많은 곡선과 우회의 연속입니다. 계획은 언제든 어긋날 수 있지만 방향만은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여전히 내 몫입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계속 나아가는 그 마음 안에 삶의 철학이 자라고 있습니다.